내가 경제에서 많이 오는데. 생겼겠죠. 예, 긴 길을 걸어왔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는 말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엔데스 굿, 알레스 굿 독일어죠. 오늘은 그야말로 비교육자로서가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를 직접 기획하시는 주체로서 이 모임을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총동원해서 광주형 일자리의 기획자로서 충실히 역할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도 지금 우리들이 12개의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제일 먼저 과정은 이른바 일자리 정책 개념에 대해서 고용정보원의 주무현 박사가 강의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지난주 하상용 선생이 창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정책의 주요 과제들을 이른바 수박 겉핥기식이긴 합니다만도 한 번은 훑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아마 광주 일자리가 연유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임토는 기본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이고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한 때로는 엉뚱한 발언도 가능하고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래서 분리해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다른 필요 없습니다. 사회 한 분을 선정하고 기록할 서기를 선정하고 나서 사회자의 사회에 의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이 토론 과정을 서기로 선정되신 분이 정리하시면 뭐 토론은 끝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발표하는 과정은 그냥 주제별로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전체 토론을 발표라기보다는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형태로 발표를 하도록, 발표 과정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질의와 응답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중 일자리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강점이 뭐고 무슨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광중 일자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하나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 시민 전체의 역량을 끌어모으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 성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묘책이나 비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광주 일자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경으로 무슨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가.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도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이른바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마지막으로서는 광주 일자리에 대한 소감을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시, 3시 50분, 3시 50분입니다. 그래서 토론 시간은 1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시 50분에 토론과 서기의 요약까지도 끝내고 4시 50분부터 전체 토론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특별 질문 있습니까? 네. 예.
그 저별로 주제를 한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일조는 일 주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요? 좋습니까? 어떻게 아니면 하면 좋을지. 아무 4개, 5개 네. 중에 한 3개 정도만 골라서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조가 공통된 주제를 한 3개 정도를 갖고 예, 5개 좀 많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좀 5개 다 하시겠습니까? 하면 5개 중 하나씩 어떻습니까? 하나씩만 하기에는 1시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요. 어떻게 진행 주겠습니까? 어디에 주십시오. 예, 이쪽 의견 중에 어디가 3조입니까? 3조. 어디가 3조입니까? 그게 3조입니까? 예, 3점입니다. 예, 의견 주임 3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토론 주제를 몇 개나 해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토의를 하고 저기 영양대로 2개에서 3개. 2개 내지 3개. 네, 3개 이내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긴 없죠? 영양껏 2개 내지 3개. 기분 좋으면 5개 다 하셔도 좋다. 뭐, 그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시작을 하시죠. 우선 저기를 조별로 대표자가 아니라 사회자 주기를 통해서 아니, 보고 예, 시작하십시오. 이제. 시작은 좀 신고하겠습니다. 정리만 하시면 사회를 못 보는 사회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아까 저희 이제 토론 방식이 사회자의 주제야로 브레인스토밍 활발하게 아이디어 이번부터 2번, 3번, 4번, 저희 1, 2, 3, 4, 5번 정해볼까요? 할수 있는 주제를 좀 써가지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으니까 여기다가 쓰면서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조별로 정리를 해보고 그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그걸 보다 적정 능력을 해가지고 즐거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취지가 강조의 일자리라는 막 그런 것을 보니까 나온 거죠. 현실 속에서 접목이 가능하겠다는 기존은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면 아니 여기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2번과 3번 하기로 했으니까 2번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위험이죠. 거기서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 노와 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노사 코모타이어 노사 당사였고요. 그 협약한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보여지는 건 없다라고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방안이라면 뭔가 공개적인 무슨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좀 더 이제 군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일반 노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토의하고 공감대로 이렇게 행사하고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소득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가계를 지출을 하고 일정 부분의 소득이 저축이라는 어떤 것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 대한 미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곧 부모들이 다 꼭 해주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아이들의 미래까지 일부를 우리가 한다고 하면 저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월급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계를 다 하고도 일정 부분은 집을 옮기든 무엇을 하든 그만한 또 소득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소득으로 보면 거의 그런 것을 저축은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지금 현재 현실도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나 새로운 일자리가 4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과연 그걸로 만족하라는 것인지, 너 이런 건 받으면 다 누구든지 만족할 수 있는 돈인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금 경쟁사에서나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들이 초임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숫자인지, 저는 자꾸 그 4천만 원에 대한 의심이, 제가 이걸 이해를 다 못해서 있는지 몰라도 나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수치다. 그래서 4천만 원 받으면 4번하고 이렇게 두 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을 해야 한 말은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그럼 이제 박소민 주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하 동문이십니까? 그 옆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주제. 네. 카메라로 찍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좀 아주 짧게. 네. 저는 하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서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번은 정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서 이제 뭐 1번하고 4번 주제를 나눌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나누어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야기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자칫 범위가 너무 좁아져 버리면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1번, 4번 상관없이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먼저 주제 이야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한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은 그 시장님 정책 방향처럼 미래 전략 산업을 굉장히 구성하고 광주 일자리 모델이 정말 빨리 정착이 되고 민간까지 그대로 확산이 되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식으로 그 4천만 원이 아니면 이제 이제 광주에서 가장 지금 대표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고용 유발률도 크고, 그다음에 그 경제 부가가치랄까요?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공식이 제안된 거고, 이제 그에 따라서 2015년도에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를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네. 그 이제 강경 일자리를 우리가 이 독일 슈투가르트 모델을 한번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노화사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 연구는 어느 정도일까? 노사합의 가능 금액이? 그랬더니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마치고
발표를 이렇게 그럼 이 연구는 우리 시가 정식으로 한 건가요? 영역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1차 기아차가 초과까지 하고 9천 정도 되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초봉이요? 네. 초봉은 아니고 평균급이라니까. 이제 1차가 이제 2차 하청을 하면서 급락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기아자동차 정규직 갖고 있는 것은 9천 정도인데 밑에 지금 협력업체들 내려갈수록 이제 진짜 2차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차 같은 경우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고, 청년이 올바른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룩하면 이 땅에 올바른 일자리들이 많이 그런 것들이 생기겠다 생각, 기대와 생각했습니다. 국경 일자리 정책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강사분들 이렇게 접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이게 이해 당사자분들, 노동 분야에 있는 이해 당사자의 사측이나 그런 좀 노조 관계자분들도 강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 내지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여기서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경 일자리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이익 배분이나 이런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의지나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뭐 그냥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공주용 일자리는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학교 교육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교까지 노동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노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여유가 없었던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전혀 이제 교육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래 사실 가질 수가 없었던 구조에 처해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사실 만약에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이런 노동 교육 과정 자체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정규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만이 이런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굳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며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왔을 때 사회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노동을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 노조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개인적인 이득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낸 방안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더 진일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도 우리 시민 역량을 결집하는 어떤 방안이 필요해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이걸 반대로 엎으면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 또 올해도 그렇게 수고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평균 거기에 좀 뽑아놓은 크게 그 사람이 여기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는 그분 전력 같은 사람이 다 말 그대로 평균 시작이 4,000만 원이신지 아니면 시작은 1,500부터 시작하는데 더 합쳐갖고 우리 사회로 내가 사실상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여수와 같은 올라가듯이 제조업 같은 경우
자체가 일자리로 그 정도 하면 내가 얼굴이라는 게 국가 상승이다. 이다음에 그 사천선이 유지될 수 있냐 이거는 그 정도는 그거를 사실 노사하는 시민과 지역사회 사회적 시작도 사천이 시작이 아니라 시작부터는 시작을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매번 이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금부터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받았으니까 향후 몇 년까지 임금 피크냈지. 그 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 좋은데 다른 데처럼 국가 상승을 감안하는 지점이 있어요. 나는 3,000번을 처음 다른 개방을 없어. 야채를 많이 다른 사람은 나는 3,000원 받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5년 차까지 국가 사무소로 맞을 수가 있어. 다른 시간은 다른 대기업이나 진짜가 5,000원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4,000원 이렇게 못 받아. 그 피크가 5년 차에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거울 수 있고 제가 아니 내 2년 차 기존에 할 수 있고 잖아요. 합의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시장 상식을 그래서 이제 우리랑 다른데 우리는 너무 아니 그 맞기 전에 우리가 가장 야생이 다 이걸 가지고 잘 저는 이 말도 자체들끼리 서로 비판을 진짜 실제 사람이 정말 뺏어가지고 조직이 있으면 이것이 맞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 있어도 많고 왜냐하면 이런 시간만 제가 활동하시는 게 진짜 맛있다. 그래서 사업 간에 아웃에서 생각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그건 나는 잘 모르겠어. 나중에 조심하는 그게 항상 현재 가능한 맞춰서 좀 쉽게 하시면 다 진행해서 나가서 다 같이 사치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보조나 기존 결제는 비교를 부담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모델스 노동자, 기업 다 기준을 다 맞춰가지고 장안을 내놓을 수는 없어요. 내놓을 수는 없고 위원장이 그래서 그것까지 올라가는 말을 얘기하다가 그 사람 시간만 가지고 노동감독관을 선임해서 노동자와 직접 기업에 가서 이 사회적 앞에 80%가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네, 저는 네, 말씀하셨죠. 저는 광주시가 예산 우리에 들어와서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들이 엄청 자체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엄청나게 변했다고 한국노총이라고 친정부적이고 친권력적이다. 지금까지도 어찌됐든 공공부문에서는 가장 가보기 쉽고 또 지원도 많이 있지만 노총 중심으로 계속 정책을 펼쳐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그걸 추진하는데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이 기업이 몇 년간이라도 우선 성장하거나 정착화 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한번 해봤습니다. 유인책이 쉽게 짜니까. 지금 뭐 우리 민주주의가 이미 돼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후퇴로 다시 옛날로 과거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 이제 한마디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두면은 절대 한마디로 말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내가 신청이 어떤 기업을 하나 이게 이제 만들어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조율일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가장 컸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가시적인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는 자동차라는 이런 큰 산업에서 물론 이제 시작을 하면 구매 인증도 뛰니까 이게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그건 준비하더라도 이게 우리 그 강주 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좀 건실하고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는 데는 연출해내는 자동차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일단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 개념의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강주 자체 내에서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사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아니 우리도 그런 것들을 하면서 따라오고. 근데 그 직업훈련 기관을 민간에 들여가지고 취업까지 넣어주고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 교육과 그 다음에 취업이 연계가 되는데 민간인데 지금 주잖아요. 지금 직업훈련 기관이 대부분 분양까지 붙이고 있는 데가 무조건 사람만 채워요. 그러면 사람 수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익을 필요한 사람, 안 필요한 사람 그것도 전혀 안 받고 자기 친척들 명단 다 갖다 넣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원금만 받아먹고 그 그냥 끝나면 이게 취업으로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네, 공적인 기관에서 갖고 있으면 관리 감독이 진짜 되게 하고 또 그 기간만 그 관리만 잘해도 진짜 제대로 그 필요한 대로 하고 그 이유까지 되는데 지금의 현 제도상으로는 직업 훈련 기관은 항상 그 인원은 채워요. 근데 자기 아는 농민들 갖다가 해. 그래가지고 그 지원금만 자기는 그걸 받는 거예요. 월 얼마씩. 근데 저기는 잘 되더라고요. 지금 간호사들이 부족하거든요. 간호 양성기관은 거의 다 취업이 돼요. 그 광주에서 제일 학원 잘 되는 게 간호 양성기관이에요. 거기는 밖에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양성기간 끝나면 바로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 들어가고 계속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대로 그 기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일반 다른 분야의 직업훈련은 100% 10%나 그 기간에 들어가서 자기가 조금 뭐 할까. 그 위에는 전부 다 항상 이름 불려주고 자기도 지원금 좀 받고 그런 제도가 현재 밖에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일자리 보면에서 그런 기관들만 관리 잘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이라 당연히 근데 그런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좀 갖고 있으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아무래도 제대로 그리고 공적기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못 달라들죠. 가짜로 난 취업도 없는데 몇만 빌려줘가지고 다닌 돈 많은 돈 하면서 그냥 추석했다고 채워주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일단은 제대로 시스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만 관리 잘 돼도 그 돈이 좀 많이 역사가 된지 몰라요. 이게 협의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합의는 어떤 노사를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거기에 종사한 사람들이 또 이해관계 합의가 그냥 노사에서 합의 봤다 해도 최종적으로 투표해서 부결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그 임금 동의 못한다고 노사가 합의한 것도 최종 투표해가지고 부결된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뜻이 용어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취지에 다 동의해 줄 수 있지만 거기에 실제 종사한 사람이 반대해버리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인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지금 실체가. 지금 이제 큰 틀에서만 그렇게 되게 그래서 민간 부분은 좀 이렇게 공감 형성이 덜 됐으니까 공공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시청에서 시에 상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불구하고 네 번째하고 이제 연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서로 이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정부는 지금 전환일자리위원회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하나는 원에서 구축하는 노력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전환일자리위원회가 한국적 원에서 구축이 되면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합의를 속에서 지금 이제 이끌어내는 그런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뭐 네 가지 임금이나 시간이나 전환청이랄지 또는 노사에게 어떤 이제 같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노사 이제 책임경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지방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하고 중앙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에도 요청을 했던 것처럼 특별법을 이제 제정을 해놨고 특별법 제정을 해줘야 자동차 이제 선도도시로서 이 피크리 산다는과 도청 기반을 제정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언론이든가 뭔가 누구든가 한 번씩 말이 툭툭 나와가지고 타 지역에서나 타 기관에 본 사람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비정규직 행정을 아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통념위원회에서 정말 잘한다고 그게 정책이지만 지역에서 부정적인 말로 뭐가 이렇게 하면 이게 죽는다 이말.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돼서 행정부에서 정말 놀랄 일이고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생활이 없는 거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선조적으로 많이 있어요. 지원하는 것도. 근데 이 지역사회 내에서부터 긍정적으로 파악을 해주지 않으면 이 강주만의 일자리가 됐건 뭐가 됐건 정책 자체가 그것으로 강주 큰손들이 안정적으로 그게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사회적 학사에 보면 그래 나는 하는 말인 게 우리가 시켜가 고춧가루 뿌리기는 좋은데 정리를 다 축하기는 좋은데 말을 붙들자고 사람이 이렇게 경련을 해서 키워주기는 어렵지.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고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그 말이야. 노동자이 돈 주라고 안 하거나 그림까지 오거나 그리 줄 필요 없어. 기업적으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사간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게 기업의 지분 능력이라는 것처럼 이게 기업 외로 확장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업 내에서 해버려요. 기아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을 이번에 20% 했다. 그럼 기아자동차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나머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같이 예를 들어서 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노조 이제 교섭체계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외국이 이제 삼성노조 교섭체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에부터 광주음일자리 적정임금 해가지고 가로에서 제가 설명회 자료에 보면 나왔을 거예요. 적정임금 가로에서 연대임금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이제 연대임금이 가능한 거예요. 적정한 임금으로서 얘기되는 연대임금. 이게 뭔 얘기냐면
첫 번째 교섭체계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서 교섭을 하는 거예요. 교섭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합의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계란님이 사용자 대표예요. 내가 노동자 대표예요. 만난단 말이에요. 금속이들 사용자 대표가 나와요. 내가 그만 노동자 대표가 나와요. 그래서 자 300인 미만은 임금이 적으니까 이번에 임금 인상을 10%로 합시다. 10%예요. 300인 미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상은 500 이상, 1000명 이상은 그러면 7%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00명 이상은 5%로 합시다. 10,000명 이상은 2%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임금 차이가 시간이 가면서 한 번에 못 맞추는 거예요. 전부 3%다라고 하면 인건비를 빼고 3%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부담이 없지. 임금비를 포함해서 정해주면 쬐깐으로해서 10% 올려주라고 어떻게 올려줘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다 정해버리기 때문에 인건비를 뺀 거예요. 원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인건비가. 이 부품을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10원이다 라고 하면 마진 이제 3%를 주면 13원을 쳐주잖아요. 근데 이 10원 안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해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별도의 이제 마진을 주기 때문에 이게 산별적 교섭체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돼야 이게 이제 실제 현실 속에서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사민정 얘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참석을 하고 고용으로 주체자가 우리가 노사민정 그쪽에 하면 첫째 사회적 협박을 받게 하고 이런 인상이 있으니까 첫째는 고용이다 그런 것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하면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조는 참석 못하겠다는 그런 만나본 자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단체도 요구한 것이 차라리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여서 있었던 사람을 하다 추진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면 그 공부를 다 권유해 주고 그봐.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정교조 같은 경우 그전에는 참교육 처음에 지출할 때 참교육을 좀 많이 이제 부분과 좀 가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정교조 참교육보다는 너무 정치적으로 많이 됐다 보니까 이거 정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처럼 이상민 전문가님 선생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 붙인다고 그렇게 지정이 돼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협약을 해서 이행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지원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지금은 없고 근데 이제 수험사업에서 이런 기업 어차피 감정이 사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명소 지금 이제 백대기업 같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뭔가를 지원해주니까 거기에 줄을 맞추려고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이 상향되됐기 지금 우리 그런 회사, 우리 관계에도 그런 회사가 있다 하면 이런 아까 사례 가자는 전제로 그걸 우리가 뭘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맞춰라 하면 희망하는 15년 단계적으로 2018년에 5개소나 이렇게 10개소나 이렇게
넓혀 가보는 것, 그것이 저백이 되고, 아까 나는 이 만약에 주변이 보면 이게 엄청 특별하게 인구보도 더 정해주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때다 그랬어? 시방이 적기다. 그때다 그랬지? 적기다 그래. 네가 그럼 내가 제목만 써줄게. 네가 할래? 응? 네가 그 살을 붙였더니 1번 강조. 이거 적어야 돼요? 뭐요? 예, 끝났고 2조 끝났습니다. 2조. 예, 정리해 주십시오. 3조. 예, 4조. 예. 끝난 걸로 하고 5조 끝났죠? 예, 좋습니다. 그 바로 그 어떤 그 토론으로 들어가고 중간에 잠깐 쉬실 분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주목. 그 김재동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JTBC사는 일요일날 밤 11시 하는 프로그램 혹시 보십니까? 예. 네. 그 그대 걱정 말아요. 톡2입니다. 어디선가 김재동 씨가 했던 이야기는 사회는 마이크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서로 참가하신 분들이 말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한 역할은 이 판을 깔아주는 일, 거기까지가 제가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광주에 그 1조는 무엇을 토론하셨습니까? 토론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2조는 뭘 토론하셨죠? 2조도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아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2번 2번이? 사장 좋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예 그것만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3조는 뭘 토론하셨죠? 3조는 2번, 3번, 5번 2번, 3번, 3번이 뭐였죠? 3번은 에로상. 에로상 좋습니다. 4조는 뭘 토론했습니까? 4조는 다 예 5조 토론 아젠다는 뭐였어요? 5조 1번, 4번. 1번, 4번 좋습니다. 4번이 뭐였죠? 아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광주형 일제의 정치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한 조는 1조, 4조, 5조가 1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우선 5조부터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강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극복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토론 내용을 발표를 좀 하시죠. 마이크로 소개 좀 해주시죠. 배준희 씨. 네, 5조 발표를 맡은 사회통합실장 조은석입니다. 네, 저희 5조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관련해서 열띤 토론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이제 새 정부에 바라는 점까지 저희가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일부 정리된 내용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와 과제에서 가장 강점으로 꼽았던 것들은 이제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진 배경이나 방식에 대해서 이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이런 공감대 형성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공감대 형성들이 이제 저희 이제 대선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이제 중앙정부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관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점점 이러한 관심들이
저희 이제 강점을 뽑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한계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시민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모델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사실 아직은 어렵다. 이런 부분이 저희 이제 한계로 나와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 관심과 참여를 저희가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이러한 혁신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이 시장님이나 부장님까지 의무 참석을 시켰으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이제 관심 부재, 노동 교육의 부재. 사실 우리 아시다시피 대학교 때까지 저희는 노동이라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식 자체에 이제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아직 아무도 서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 정부에서는 저희가 바라는 것들은 노동 교육이 정규 과정이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부터 해서 노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정규 과정에 노동 교육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노사 당사자가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이 테이블 자체에 아직 참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참여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사실 많이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노조하고도 많이 관련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에서 사실 이거 어느 게 먼저냐, 기업이 먼저냐, 노조가 먼저냐,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차원일 것 같고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참여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도 분명히 중요하고 노사 당사자가 같이 테이블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 과제로는 광주시 전체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유인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에서 많이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광중 일자리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인센티브,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또 필요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되도록이면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규제나 그런 부분 방안을 통해서 이제 서울 경기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광주나 이런 납부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방안들 마련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광주 일자리 실현할 수 있는 기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광주시에 있는 이제 우리 현재 있는 기업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이제 이런 모델 기업들을 만들고 그 기업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례를 많이 전파시켜야 된다. 또한 이제 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부책 산업 추진 시에 꼭 이런 기업들을 광주 일자리를 녹아낸 기업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제로 또 노동교육의 정규 과정의 편성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간에 합의된 좋은 일자리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시죠. 다른 의견이나 굉장히 요구가 소박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외국의 노동교육 실태를 한번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초등학교 시절에 모의 단체 교섭을 실제로 자기들이 주도해서
실시를 하고 또 그 노동조합을 직접 방문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실업과정에 이른바 실업교과서의 30 내지 40%가 노동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들 그리고 단체 교섭에 대해서 또 때로는 파업에 대해서 이른바 노동자로서도 알아야 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될 덕목으로서 그 노동교육을 정규 과정에 편성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늘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배우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 후보가 노동교육의 필요성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노사, 특히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것, 시민 정치 분위기를 갖다가 좀 더 일신시켜내는 작업들, 모델을 개발해내는 작업들, 그리고 자녀 산업을 갖다 국적 사업을 해서 주인하는 방안들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1조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으로 다릅니까? 1조가 말씀하시죠. 1조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토론하시지 않습니까? 예. 1조하고 우리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뭐. 1조의 생각이 더 현실적이고 포괄하는지 아니면 5조의 생각이 맞는지.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늦게 들어왔는데 그 별로 저보고 발표를 권한이 받게 됐습니다. 저희 일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그 임금이 얼마가 적정하느냐 이게 주가 아니고 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러한 그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사 대립 문제의 가장 주 원인은 저는 소득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데 그 대기업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면에는 그 기업 경영주들 감옥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한 1년에 300억씩 넘게 받아가고 그다음에 그 임원들 몇십억씩 고액 연봉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단순히 그 노동자들 고액 임금만 가지고 너무 높으니까 이거 적정하게 낮추자라고 논의하는 거는 좀 뭔가 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뭐 꼭 자동차 산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의사 결정에 노동자 노총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져서 노사 함께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거기에서 임금도 적정하게 합의가 된다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광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그 광주형 일자리를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심는데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이 노동과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동국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국이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좀 격상된 그런 부서가 배치돼서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에 좀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광주 일자리 충분히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충분히 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회 늦게 들어왔는데 별로 적으로 발표를 권한이 받게 됐습니다. 저희 일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임금이 얼마가 적정하느냐 이게 주가 아니고 이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그러한 토대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그게 논의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노사 대립 문제의 가장 주 원인은 저는 소득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같은데 대기업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아가고 있지만 근데 이면에는 기업 경영주들 감옥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한 1년에 300억씩 넘게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임원들 몇십억씩 고액 연봉 받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단순히 노동자들 고액 임금만 가지고 너무 높으니까 이거 적정하게 낮추자라고 논의하는 거는 좀 뭔가가 좀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꼭 자동차 산업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이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 결정에 노축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어져서 노사함께 회사를 경영해 나가고 거기에서 임금도 적정하게 합의가 된다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광주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러한 광주형 일자리를 좀 더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사회적 기업을 심는데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이 노동과 관련해서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노동국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국이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좀 격상된 그런 부서가 배치돼서 전문적으로 이런 문제에 좀 더 이렇게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러면 광주 일자리 충분히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충분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새는 USR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Union Social Responsibility, 노주의 사회적 책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못지않게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연대다 하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노동의 참여가 중요하고 이 노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라는 말씀하셨고, 광주시도 노동 전담 부서를 설치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잊어버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5조에서 했던 광주 일자리는 노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었고,
모델 기업의 중요성을 얘기했었고 민주노동의 참여, 특히 민주노동의 참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토론 2조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 토론 안 했습니다. 그죠? 2조는 1번 문제 토론 안 했는데 2조가 보기에 어떻게 5조하고 1조의 실내에서는 어떻습니까? 2조에서 볼 때는 예? 아니, 어디가 더 폼납니까? 폼나죠. 각각에 나름대로 그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고 판단은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 각각의 그 조별로 주장하는 게 연구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3조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1조와 5조의 판단을 평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6번을 해놓고 4조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조가 말씀하시죠. 4조. 기호 4번 시방의 국제당 대표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에서 너무 열정적인 토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 후보로 선발돼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시방의 그때다 당 대표의 이제 공약은 일단 이것처럼 지금 시기처럼 그 노동에 대한 문제와 노동에 대한 해결 방안을 후보들이 들고 나온 적이 없었다. 이런 시기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1번으로 광주형 일자리 그 강점은 그 양극화 시대에 그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격차 해소를 위한 노사 합의를 통한 격차 해소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가 그 우리 지역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한 거에서 시민 호응을 얻었던 거에서 가장 중요했다. 한계는 안타깝게 모범 사례가 없어서 추진하는데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리고 시민들이 합의하고 참여시켜 나가는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다. 이런 한계점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 당사자를 동원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이건 잘 모르고 단장님께서 다 바로 설명했습니다. 상당히 라이벌 관계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선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 사회적 합의도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성과가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좀 코멘트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쪽 두 부분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거는 이제 특별법 제정이 좀 필요하고 이제 광주형 일자리 최초 광주형 일자리가 선언하면서 모델로 나왔던 그 빚그린 상단 등 자동차 전용 상단 지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동지이신 유경수 계장님께서 국가적으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가서 그 공무원으로서 애로사항이나 해결 방안. 이거는 이제 일을 추진할 때 우리 사회에 좀 노동의식이 많이 좀 부족해서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좀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다. 이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노동의식 부족이 가장 좀 애로사항이 크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한계. 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고요.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여기 2번에서 나왔던 특별법 제정과 빚그린 산단 등에 대한 전용 산단 지정. 이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걸 떠나가지고 이제 분권과 협치를 노동 분야에서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 내용하고 세 번째는 이제 기업별 이제 노조와 이제 교섭 체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동의 좀 공정성을
그 기업 경영과 노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별 교섭 체계로 전환을 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저희 이제 시방이 그때다 당의 핵심 공약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주시고 투표를 저한테 표를 좀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끝내서 방법에 있어 지금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막 밀어내 이제 안 하려고. 반드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프링이 좀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안 맞은데. 여기입니다. 저희는 이번 사회적 합의에 대한 방법을 의논했는데요. 이해가 아니라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동정책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광주시 노동정책을 가지고 시민사회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26개소를 정해서 그중 8개소를 방문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또 시민사회단체에 관계되신 분들은 노동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함께 단체는 저희도 모르고 간 단체였었는데 노동을 연구하는 단체라 그 관심 있다. 나도 들었다. 강경 일자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후로 함께 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사회적 합의는 우선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결정해서 가냐. 시민사회단체를 불특정 다수를 많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노동이나 시의 정책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먼저 정해서 그 단체를 30개면 30개 단체, 20개면 20개 단체를 정해서 그 단체와 일단은 협의를 하고 바로 가서는 그게 다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계속 만나가지고 광경 일자리를 토론하고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찬성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정책이라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체들은 열띤 토론을 거쳐서 하면 시에서 저렇게 열의를 갖고 하고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좀 보여주어서 이제 그 단체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처음에도 우리도 모르고 이렇게 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듣고 보니까 함께 토론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좋은 정책이고 함께 나가자.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늘려나가서 차후에 직접 당사자들 노와 사가 함께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후원해주고 독려해주고 제3자 입장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사용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살아갈 일이 이거다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합의를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체가 없다고 했었는데 현재 중소기업, 강소기업 중에서도 저희 이제 우리 강경 일자리 하면 적정임금, 노동시간 단축, 원화청 관계 개선, 노사책임경영. 네, 노사책임경영. 이렇게 4가지인데 그것을 다 이렇게 다 만족시키면 좋지만 그 중에서 3개, 2개 정도 하는 기업들을 저희들이 소기업에 발굴을 해서 조금 부족한 기업들은 컨설팅을 하고 해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서 인증기관을 거쳐서 우리가 그 기업에 지원도 해주고 해서 타 기관에서 강경 일자리가 뭐냐 하면 이렇게 경영하는 게 강경 일자리다 이렇게 해서 인증기관을 늘려가면 훨씬 더 강경 일자리를 이해하고 노나 사나 이런 이해도가 쉽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교육 저희가 금년도에
그 대학과 노동교육을 협약을 맺어서 노동교육이 들어가는데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교육을 내가 노동을 해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교육을 확실히 해서 사회에 나와서 그게 더 발전적이고 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담 같은 교육수는 공무원 시험 과목에 노동을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교육 과정을 개설하면 열심히 참석하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그 이해 당사를 참가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시민단체를 우선적으로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고 이분들을 동원해서 노사를 다시 참여시키는 이른바 다단계 작전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례를 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특히 시간 단축과 노사 책임 경영은 뭐 곧바로 얼마 정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적정 이유가 원활성은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쨌거나 하수님부터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인정기업, 인정기관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노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3조도 토론을 했습니다. 3조하고 비슷합니까? 예, 3조 말씀하시죠. 아, 예. 예. 근데 잠시 후에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함께 토론 가졌습니다. 토론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 좀 종종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행자님, 박국현님, 박강자님, 배준영님 이렇게 함께 열띤 토론과 의견을 주셔서 그 소중한 이름을 꼭 말씀드려야겠다. 얘기 드리고요. 저희 그 2번 주제로 했습니다. 주요한 이해 당사자를 동원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해서 우선 강주시가 투명한 시정을 바탕으로 주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출발되어야 된다. 이제 그와 함께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공공 영역이 선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준비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사자성어로 줄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알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 병아리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들인데 그때 어미닭이 서로 이제 도와줘서 알을 빨리 깨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들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행정이 견인해내는 어미닭으로서의 역할들을 견인해내는 것들이 강주시의 지금 출발과 그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는 3조 줄탁동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긍정적이고 그 수많은 그 사례나 성공 이런 것들을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거 시장님. 예? 이명식이 그게 일 안 됐어요. 3조, 3항과 5항도 설명하시죠. 아, 예. 우선 저희 3조 공무원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해결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지역 내에 그 사회적 풍토나 역량, 수준들이 조금 더 갖춰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요한 대선의 주요한 가치가 지방 분권에 있었고 일자리 정책이나 고용 정책이 저기 분권화돼서 지역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다. 해결 방안들이 있었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단위, 과 단위의 그런 이제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국 단위의 그 좀 설치, 노동력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에 앞서서 이제
지방 분권이 되면 재원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의 전문가와 이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돼서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님의 리더십과 좀 활발한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을 더 주셨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주요한 이해 당사자들하고 한번 막걸리 파티를 한번 추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밑바탕은 광주정신 밑바탕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한 중에서 시장님이 일제히 학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떠냐니까 시정한 투명한 시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를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 시장님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님 리더십이 없다는 거니까 시정 좀 투명하게 안 하는 게 아니니까 농담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실제로 조탁동시다 하는 표현을 어려운 한점을 썼습니다. 안팎의 노력이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결합될 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다른 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도 일자리 전문 부서를 갖다가 설치하고, 특히 지금 3주에서는 국 단위로까지도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디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야기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토론하셔가지고 중간에 끊기가 제가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워크숍으로 진행을 할 걸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마지막 지금까지 강의 중심으로 이 학교를 진행한 게 아마 잘못됐던 것 같다. 차라리 강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생산적이겠다는 느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초기는 걱정했으나만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내시고 아마 오늘 낸 생각들 아마 다 정리하실 거죠. 다 정리가 돼서 같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피드백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졸업식입니까?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거대한 산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들이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의 진면목이 본래 모습을 우리가 다 확인했다라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스쳐가면서 한 번 정도 우리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행정에서 고용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자체 행정에서 고용이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늘어났고 이른바 핵심 아젠다로 바뀌었고 이 광주에서는 그것을 광주형 일자리다 하는 이름으로 정식화해왔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광주형 일자리가 될 거냐 되지 않을 거냐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보고 있고, 많은 분들 특히 2조에서 그랬습니다만도 많은 분들이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내고 그것을 광주 전체 시민의 조직 그걸 통해서 사회적 합의로 사회적 압력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정치 과정에 우리들이 반영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능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역량에 광주시의 이해 당사자의 힘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들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조에서 노동교육의 필요성, 노동의식의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특히 공무원들,
또 어떤 그 다른 일반 시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시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광주일자리 형사학교 교장으로서 저 자신이 많이 배우는 과정이었고 또 많이 배웠고 또 즐거웠다. 그리고 이 참석하신 분들이 이 과정을 이끌어 가셨고 또 그래서 이 과정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었다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강주영 일자리 혁신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신 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수료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료식 행사 진행은 저희 시장님께서 격려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료증 수여하는데 대표 한 분 수료증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념 촬영을 갖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건강한 그 강주시정과 거버넌스를 실행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로써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강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 모시고 저희가 격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는 21, 21일 열릴 광주 시민의 날 행사, 어떻게 시민총회, 시민들이 직접 나눠서 민총회를 하고 그 시간 좀 토론하다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히말라야 원정도로 치면 단장입니다. 단장이고 대장은 우리 박태주 부장님이고 등반 대장은 우리 박병규 단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도 제가 오후에 복지재단 이사진 구성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노동조합 의견을 들어서 공공운수 노조하고 협의해서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지 해서 우리 복지단에서 이사를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그쪽에서 함께 가셨던 각 우리 출자 추정력 공사공단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첫 길이 오늘 아마 오후에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그리고 어떤 면에 행정 안에서는 근로자는 말을 써야 될지 노동자는 말을 써야 될지부터 말 잘못 쓰면 좌파되고 잘 쓰면 우파되고 그 갈등의 영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 광주시청, 지방정부 안에서의 우리 노동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27년 전에 그 피로 얻어낸 메이데이가 어제였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다음날 저희들이 13주 전에 꽤 많은 식구가 시작했었는데 제가 호중 드린 게 자꾸 혁신학교 강의 잘 안 나왔다고 지금 수가 좀 줄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변화는 남들이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엄청난 철학적 가치와 엄청난 투쟁의 에너지가 많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래도 세상은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칠게 표현되면 저는 혁명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시장직에 혁명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창칼 들고 화염병 아니고 동지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박병규 단장님께 손을 내밀고 같이 혁명하자 그랬습니다. 토론 많이 하고 진행을 하면은 피 흘리는 혁명 없이 세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한 번 주어진 삶 그리고 서로 고민한 영역들을 공유하면서 둘이 관계도 서로 지치면 기대고 또 박 단장이 지키면 저한테 지대고 저도 지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름은 뭐라고 됐든지 간에 광주형 일자리 제가 많은 목적이나 해야 될 일이나 가치들을 붙였고 또 뭐 더 세게 붙이면은 뭐 정치적 민주화를 이뤘던 광주에서 이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경제적 민주화를 한번 이뤄보자 이런 뭐 거대 담론까지도 시민들께 호소하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아직 착근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웃자라와 버리는 상태입니다.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 이게 화두로 갑자기 에드벌룬이 좀 떠올라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에드벌룬이 떠올라서 야 광주형 일자리 그 논리적으로나 이런 과정을 보니까 야 저거 아니면 대한민국에 길이 없겠는데 뭐 이렇게까지도 기대치가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누가 한 건데 윤모, 박모 또 우리 박규지 원장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민들라 홀씨처럼 함께 반드시 가야 할 길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등반에 나서버렸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더구나 이제 일자리 혁신학교 졸업생들은 이미 이제 원정대 등반 대원으로서 다 좌일 메고 피켈 들고 이미 여러분들이 나서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부정할 수 없이 이제 그 등반대에 합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야 동일임금에서 바로 깨질 텐데 의원시 광주시에서는 그런 황당한 일을 시작해 그런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와 있는 만큼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고자 한 만큼 서로 손 놓지 않으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혁신학교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손잡을 동지가 생겼다는 그 마음이 저로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신 손길 놓지 않으셔서 박태주 이렇게 감사드리고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실 이제 베이스 캠프에 함께 도착했습니다. 네팔의 어느 히말라야 산 밑에 베이스 캠프에 이제 수료증을 마치고 등반 대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함께 누가 앞에 가면 뒤에 받쳐주고 손 놓지 않고 하는 그런 일들이 뭐 성경에도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꾸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들의 절박함이 있으면 또 한편서 우리들의 당당함이 있으면 그 일들은 조금씩 이루어지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제가 기대만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 여기다 많이 써줬는데 이거 보고 할 텐데 바쁘시 여기 먹이 메었어야겠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러 오신 신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다음은 수료증 수료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분만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육성과의 박정환 과장님 좀 앞으로 전달은 뭐 우수 성적자예요? 네. 예, 수료증 소속 광주광역시청 사회통합주식 저쪽으로 해야 사진 나오겠구만. 요만큼서 쓰시고 저쪽에 수료식 쓰구만. 요만큼 쓰시고 뒤에가 나와야겠구만. 예, 다시 하겠습니다. 수료증
소속 강주광역시청 기업육성과 성명 박정환, 교육과정 강지영 일자리 혁신학교, 교육기간 2017년 2월 6일부터 2017년 5월 2일까지. 기한은 강지영 일자리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강지영 일자리 혁신학교장. 네, 다음은 이제 저희 마지막 순서로 이제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뒤 배경이 현수막을 배경으로 저희가 기념 촬영을